중국의 방송에 소개된 한국의 축구 기사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중국인들은 분노를 넘어서 기자를 향해 인신공격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왕지안이라고 합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스포츠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주로 축구 관련 소식을 다루는데 특히 중국 축구와 주변국 축구 소식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축구는 어린 때부터 제 삶의 일부였습니다. 아버지가 동네 축구팀 코치였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제 형은 현재 중국 슈퍼리그에서 활약 중인 유명 프로축구 선수입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기사를 쓰는데 화면에는 한국 축구 대표팀의 경기 하이라이트가 재생 중이에요. 손흥민이 골을 넣은 순간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축구는 언제 봐도 아름답고 감탄이 절로 나와요.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인데 축구에 있어서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스포츠 대국이에요. 올림픽에서도 항상 메달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고 여러 종목에서 세계적인 선수들을 배출했지만 축구만큼은 한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서 축구 굴기를 외치며 발전을 촉구했지만 아직 성과가 미미한 상황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베이징의 고층 빌딩들이 보이네요. 이렇게 발전한 나라인데 왜 축구는 발전하지 못하는 걸까? 그 의문이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 첫 월드컵 출전 이후 무려 24년간 월드컵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아픕니다. 제 데스크 위에는 최근 취재한 중국 프로축구 선수들의 사진이 있어요. 이들의 연봉은 평균 20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일반 중국인의 평균 임금인 월 4, 50만 원과 비교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한국의 K리그 최고 연봉 선수들도 이 정도 받기 힘들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도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선수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제 형을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요. 그는 국내 리그에서는 스타지만 국가대표로 발탁된 적도 없고 해외 무대에서 활약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국내에서 얻은 고액 연봉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을 뿐이에요. 가끔 가족 모임에서 만나면 그의 이야기는 항상 구입한 새 외제차나 명품 시계 또는 새로 장만한 호화 아파트에 관한 것뿐입니다.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해 대표팀을 취재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의 축구 인프라는 중국보다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선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훈련 방식, 유소년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선수들의 헌신과 프로페셔널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중국 슈퍼리그 광저우 팀의 훈련장을 찾았어요. 취재 카드를 목에 걸고 훈련장 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선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손목에는 비싼 시계가, 발에는 맞춤형 클리트가 반짝이고 있었죠. 대부분의 선수들이 명품 브랜드 가방을 들고 나타났고 주차장에는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었지만 그 모습은 제가 한국에서 본 훈련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선수들은 시간을 때우듯 훈련에 임했고 코치의 지시에도 건성으로 반응했습니다. 중간 휴식 시간에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SNS 활동에 열중하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이들이 매월 수억 원씩 받는 프로 선수들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구단 식당으로 이동하는 선수들을 따라갔어요. 그들의 식사는 호화로웠습니다. 일반 선수들도 고급 스테이크와 수입 과일, 특별히 준비된 영양식을 먹고 있었어요. 특급 호텔 뷔페 수준이었죠. 한국 팀 취재 때 보았던 소박하고 균형 잡힌 식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식사 후 인터뷰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 팀의 주장이 취재진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중국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수 중 한 명으로 연봉이 25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뷰를 시작하자 그의 말에서는 자만심이 느껴졌어요. 국내 리그에서의 성과만을 강조했고 왜 아시아 무대나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국내 팬들이 저를 필요로 하고 중국 축구 발전을 위해 국내에 남았습니다. 그의 말을 받아 적으며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진짜 이유는 뻔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유럽이나 심지어 일본,
한국 리그에서도 이런 천문학적인 연봉과 특혜는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실력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으며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인터뷰를 마치고 구단 관계자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술에 약간 취한 상태였는지 평소보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구단주의 지시로 일부 선수들에게 특별 대우를 하고 있다고요. 사실상 선수들의 실력보다는 인기와 마케팅 가치에 따라 연봉이 책정된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축구 발전보다는 비즈니스가 우선인 상황이었어요. 저녁에는 형이 출전한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경기장은 반쯤 비어 있었어요. 중국 슈퍼리그의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증거였죠. 형은 90분 내내 뛰었지만 눈에 띄는 활약은 없었습니다. 그저 존재감 없이 경기를 마쳤어요. 그런데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의 플레이에 만족한다며 웃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경기 후 팀 동료들과 호화로운 나이트클럽에 간다며 같이 가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정중히 거절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다른 취재가 있다는 핑계를 대며 사실은 그들의 허례허식 가득한 모습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어요. 오늘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배부른 돼지들의 낙원 중국 슈퍼리그의 실상으로 정했어요. 그들의 호화로운 생활과 그에 비해 초라한 경기력, 세계 무대에서의 존재감 없음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수들의 검소하고 프로페셔널한 태도와 비교하며 글을 이어나갔어요. 글을 쓰는 동안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형이었어요. 무시하고 글에 집중했습니다. 아마 내일 이 기사가 나가면 그와 큰 싸움이 될 것 같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중국 축구가 이대로는 절대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형 왕하오의 전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형이 내 기사를 봤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내가 쓴 기사가 맞냐? 배부른 돼지들이라고. 내 형이 그중 하나인 거 알면서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형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개인적인 공격이 아니라 중국 축구의 현실을 직시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형, 당신도 알잖아요. 중국 축구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한국과 일본은 월드컵에 계속 나가는데 우리는 24년째 도전만 하고 있어요. 하지만 형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과 동료들이 창피를 당했다며 내가 가족을 배신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가족 모임에 나오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아파트를 나와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택시 안에서 휴대폰을 확인하니 어머니에게서도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지안, 내 형에게 사과해라. 가족은 서로 지지해야 한다. 형의 팀 동료들에게서도 협박성 메시지가 여러 통화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저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제 기사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고 일부 독자들은 저를 응원하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편집장은 저를 사무실로 불러 무슨 생각으로 그런 기사를 썼냐고 물었어요. 저는 기자로서 진실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요. 편집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내 의도는 이해하지만 넌 너무 직설적이었어. 특히 자신의 형이 속한 업계를 그렇게 비판하는 건. 앞으로 취재에 어려움이 있을 거야. 점심시간에 카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릴 적 형과 함께 동네 운동장에서 축구를 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형은 정말 축구를 사랑했습니다. 프로가 되겠다는 꿈에 매일 밤낮으로 연습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가 변했을까요? 프로가 된 후 천문학적인 연봉과 명성을 얻으면서 축구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형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평소 저와 잘 지냈지만 이번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지안, 내가 뭘 한 건지 알아? 오빠가 구단에서 경고를 받았어. 계약 연장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대. 내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어. 그 말에 잠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형은 이미 충분히 돈을 모았고 설령 연봉이 조금 줄어들어도 평범한 중국인보다 몇 배는 더 많이 벌 것입니다. 진정한 문제는 중국 축구의 미래였어요. 며칠 전 중국 축구협회에서 특별 취재 허가를 받아 중국 대표팀의 훈련을 지켜보게 되었어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을 준비하는 중이지만 현재 우리 팀은 C조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훈련장에 들어서자 선수들의 표정이 무거워 보였어요. 최근 연패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듯 했습니다. 협회 관계자가 저를 맞이하며 당부했어요. 오늘 취재는 허가했지만 너무 비판적인 기사는 자제해 주길 바랍니다. 그의 눈빛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어요. 최근 제 기사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고 대표팀 감독이 선수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는 이미 세 번째 감독입니다. 2년 전 부임했지만 성적은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그의 전술 설명을 들으며 의문이 들었습니다. 현대 축구의 흐름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전술이었거든요. 취재 노트에 적으며 2002년 월드컵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중국이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을 때의 그 열광적인 분위기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고 모두가 중국 축구의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3경기 모두 패배하고 단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그 후 24년이 지났습니다. 일본은 7회 연속, 한국은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어요. 하지만 중국은 단 한 번도 그 무대를 밟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훈련 중인 선수들을 바라보며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서 축구 굴기를 선언했고 엄청난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2015년 발표된 중국 축구개혁 발전 방안에 따라 수만 개의 축구학교가 설립되었고 외국인 감독과 선수들을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영입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오히려 퇴보했습니다. 훈련 중간에 잠시 휴식 시간이 생겨 대표팀의 베테랑 선수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시스템이에요. 우리는 항상 단기적인 성과만 추구해왔어요. 유소년 시스템은 여전히 취약하고 학교에서는 축구보다 공부를 중시합니다. 그리고 리그에서는 외국인 선수들이 주요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 선수들의 성장 기회가 제한돼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가 취재해온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한국은 1980년대부터 체계적인 유소년 시스템을 구축했고 해외 진출을 적극 장려했습니다. 일본도 J리그 출범과 함께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고 꾸준히 실행해왔어요. 하지만 중국은 항상 지름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대표팀 훈련이 끝난 후 축구협회의 한 고위 관계자와 비공식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녹음기를 끄고 진행된 이 대화에서 그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죠. 기득권이 너무 강해요. 성적보다는 이권과 체면이 더 중요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사무실로 돌아와 자료를 찾아봤어요. 지난 24년간 중국 축구협회는 8번의 개혁을 시도했고 9명의 협회장이 바뀌었습니다. 13명의 국가대표팀 감독이 교체되었고 수천억 원의 돈이 투입되었어요. 그런데도 성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통계 자료를 띄우고 생각에 잠겼어요. 중국 남자 축구 대표팀의 피파 랭킹은 현재 80위권이에요. 인구 14억의 나라가 인구 5천만의 한국 20위권보다 훨씬 낮은 순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력 차이가 아니라 시스템과 철학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동료 기자가 제 책상에 다가와 귓속말로 전했습니다. 지안, 너 조심해. 위에서 너의 최근 기사들에 불만이 많대. 특히 축구협회에서 항의가 들어왔다더라.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24년의 부재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국 축구, 아니 더 넓게는 중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고 있어요.
진정한 개혁 없이는 앞으로도 상황이 나아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편집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한, 한국 대표팀의 월드컵 예선 준비 과정을 취재해 오게. 내일 바로 출발하도록. 갑작스러운 지시에 놀랐지만 내심 기뻤어요. 이것은 제가 기다려온 기회였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와 바로 짐을 꾸렸습니다. 노트북과 카메라, 취재에 필요한 장비들을 챙기고 한국 축구에 관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어요. 중국과 완전히 다른 축구 문화를 직접 경험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밤늦게 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내가 한국으로 취재를 간다는 소식을 들었나 봅니다. 중국 축구의 약점만 부각시키지 말고 공정하게 보도해라. 형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지만 이전보다는 부드러웠어요. 나는 진실만을 전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베이징의 거대한 건물들과 번화한 거리들.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왜 축구에서만큼은 이웃 나라를 따라가지 못하는지 그 답을 찾으러 가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편집장의 지시로 한국 대표팀의 월드컵 예선 준비 과정을 취재하기 위해 왔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항의 깔끔함과 효율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이전에도 여러 번 방문했지만 이번에는 더 깊이 한국 축구의 비결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곧바로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로 향했어요. 중국에서 출발하기 전 한국축구협회에 취재 요청을 보냈고 다행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파주 NFC는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택시에서 내려 시설을 바라보니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중국의 화려한 훈련 시설에 비하면 규모도 작고 외관도 평범해 보였어요. 하지만 내부에 들어서자 첫인상과는 달리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취재 담당자가 저를 맞이해 시설을 안내해 주었어요. 우리 시설은 화려하지 않지만 선수들이 축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에는 불필요한 사치품이나 화려함이 없었어요. 오직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실용적인 시설들만 있었습니다. 훈련장으로 이동하자 대표팀 선수들이 땀을 흘리며 열심히 훈련 중이었어요. 놀라웠던 것은 그들의 집중력이었습니다. 중국 선수들의 훈련에서는 보기 힘든 진지함과 열정이 느껴졌어요. 코치진의 지시 하나하나에 선수들은 즉각 반응하며 자기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중국으로 유명한 스타 선수도 있었지만 그는 다른 선수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행동했어요. 특별 대우를 요구하거나 태도가 방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에도 그는 마지막까지 남아 개인 훈련을 이어갔어요. 대표팀 감독과의 인터뷰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친절하게 제 질문에 답변해 주었어요. 한국 축구의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헌신과 규율, 그리고 시스템이죠. 우리는 화려한 개인기보다 팀워크를 중시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있어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실제로 한국은 수십 명의 선수가 유럽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계 최고의 환경에서 경쟁하며 성장하고 그 경험을 대표팀에 가져옵니다. 반면 중국 선수들은 대부분 국내 리그에만 머물러 있어요. 국내에서 받는 연봉이 너무 높아 해외 진출 동기가 적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은 한국의 유소년 축구 아카데미를 방문했어요. 중학생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 어린 선수들의 기본기와 전술 이해도가 뛰어났거든요. 아카데미 디렉터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어린 때부터 기술뿐만 아니라 축구 지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인성 교육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유소년 코치와 대화하면서 한국의 축구 교육 철학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기적인 성과보다 선수의 장기적인 성장을 중시했어요. 팀의 승리보다 개인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창의성을 존중했습니다. 중국의 유소년 시스템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중국에서는 코치의 지시를 무조건 따르는 것을 중시하고 빠른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합니다. 저녁에는 K리그 경기를 관람했어요.
경기장은 만원은 아니었지만 열정적인 팬들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중국 슈퍼리그 경기에서는 보기 힘든 열띤 응원과 축구에 대한 깊은 이해가 느껴졌어요. 경기 수준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기술과 체력, 전술 이해도는 중국 선수들보다 확실히 앞서 있었어요. 경기 후 몇몇 팬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팀을 열정적으로 응원하면서도 경기 내용에 대해 날카롭게 분석했어요. 우리 팀은 오늘 중원 장악력이 부족했어요. 수비형 미드필더의 위치 선정이 아쉬웠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의견을 일반 팬에게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호텔로 돌아와 취재 노트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축구의 성공 비결은 화려한 시설이나 막대한 자금 투입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체계적인 시스템, 선수들의 프로페셔널한 태도, 그리고 축구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사랑이었습니다.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중국도 인구는 한국의 30배에 달하고 경제력도 강합니다. 하지만 축구에 있어서는 한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조금씩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 축구의 비밀 열악한 환경에서 피워낸 세계적인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축구의 강점과 중국이 배워야 할 점들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이 기사가 중국 축구의 작은 변화라도 일으킬 수 있길 바라면서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숙소에 앉아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기사를 마무리했어요. 한국 축구의 성공 요인을 깊이 분석한 이 기사는 제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낼 수는 없었어요. 취재를 통해 얻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중국 축구와 한국 축구를 직접 비교 분석하는 후속 기사가 필요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새로운 기사의 구상을 시작했어요. 제목은 확인사살 중국 축구의 민낯과 한국 축구의 현실로 정했습니다. 강한 제목이지만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충격 요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편집장을 찾아갔습니다. 취재 잘 다녀왔나? 어떤 내용의 기사를 쓸 계획이지? 그의 물음에 솔직하게 답했어요. 한국 축구와 중국 축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비교하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을 명확히 짚어내려고 합니다. 편집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너무 자극적인 내용은 피했으면 좋겠어. 특히 너의 최근 기사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우려를 이해했지만 저는 확고했습니다. 진실을 전하는 것이 언론인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독자들이 현실을 알아야 변화가 시작될 수 있어요. 결국 편집장은 한숨을 쉬며 동의했지만 출판 전에 기사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와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했어요. 한국과 중국의 축구 인프라, 선수 육성 시스템, 리그 구조, 선수들의 태도, 코칭 방식 등을 세세하게 비교 분석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두 나라의 축구 예산 대비 성과였어요. 중국은 한국보다 몇 배나 많은 돈을 축구에 투자하고 있었지만 그 성과는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상세한 통계 자료와 그래프를 준비했어요. 또한 한국 선수들의 해외 진출 현황과 중국 선수들의 해외 진출 실패 사례를 대조했습니다. 현재 유럽 5대 리그에서 뛰는 한국 선수는 10명이 넘지만 중국 선수는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기사를 쓰는 도중 축구협회 관계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저의 한국 취재 소식을 들었다며 기사 내용에 대해 물어봤어요. 우리 축구도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균형 있게 다뤄주길 바란다. 그의 말에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물론 중국 축구의 잠재력과 가능성도 다룰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점도 함께 짚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화를 끊고 기사 작성을 계속했어요. 밤늦게까지 작업하며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 기사가 중국 축구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필요한 충격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완성된 기사를 편집장에게 제출했어요. 그는 기사를 읽어내려가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지안, 너무 직설적이야. 특히 배부른 돼지들의 패러다임이라는 표현은 수정해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저는 그 표현이 중국 축구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긴 논의 끝에 몇몇 표현을 조금 순화하는 선에서 타협했어요. 기사는 그날 오후 웹사이트에 게재되었고 종이 신문에는 다음 날 실릴 예정이었습니다. 기사가 공개되자마자 온라인에서는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어요. 많은 독자들이 기사에 공감하며 중국 축구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젊은 축구 팬들 사이에서 제 기사는 큰 호응을 얻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축구계 인사들과 일부 애국주의적 성향의 네티즌들은 저를 맹비난했습니다. SNS에는 저를 향한 비난과 심지어 협박 메시지까지 올라왔어요. 중국을 모욕하는 기자, 한국에 빌붙는 매국노 같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 축구를 지나치게 미화했다는 비판이 많았어요. 형은 직접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내가 정말 이런 기사를 썼느냐? 나와 내 동료들을 완전히 망신 주기 위한 것이냐?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후 형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형, 이건 개인적인 공격이 아니에요. 중국 축구가 발전하려면 현실을 직시해야 해요. 한국은 우리보다 자원이 적지만 시스템과 철학으로 승리했어요.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형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너는 현실을 모른다. 중국 축구계의 내부 사정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해. 그렇게 말하고 형은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쏟아지는 반응들을 지켜봤어요. 제 기사는 이미 다른 매체에도 인용되기 시작했고 중국 축구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나야 하고 그것이 제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기사는 중국 축구계의 비리와 부패에 대해 파헤칠 예정이었어요. 그것이 진정한 확인 사살이 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휴대폰은 이미 알림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밤새 제 기사는 중국 전역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숨을 쉬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긴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 편집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안, 내 기사 때문에 위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있어. 축구협회에서도 공식 항의가 들어왔고 오늘 아침에 사무실로 바로 와.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지하철에서 온라인 반응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반응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어요. 한쪽은 제 기사를 지지하며 중국 축구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였고 다른 한쪽은 저를 애국심이 없는 기자로 몰아세우는 비난이었습니다. 특히 민족주의 성향의 매체들은 한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매국적 보도라며 저를 공격하고 있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모든 동료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응원의 눈빛을 보냈고 또 어떤 이들은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편집장실로 직행했습니다. 안에는 이미 몇몇 간부들이 모여 있었어요. 편집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축구협회에서 정정보도와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 그리고 상부에서도 기사 내용이 지나치게 자극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저는 단호하게 대응했어요. 제 기사의 모든 내용은 사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와 직접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사과할 이유가 없습니다. 회의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2시간 넘게 진행되었고 결국 일부 표현을 순화하는 수정 기사를 내는 것으로 타협했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수정 기사를 작성하는 동안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어요. 드물게 중국 축구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공개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몇몇 인터뷰 요청을 수락했지만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어요. 혹시 한국에서 어떤 이득을 얻은 것은 아닙니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제 의도는 단 하나입니다. 중국 축구의 발전입니다. 한국은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이웃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제한된 자원으로 세계적인 성공을 이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비판이 아니라 건설적인 제안입니다. 일부는 저를 지지했지만 많은 댓글이 저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을 깎아내리고 한국을 높이는 기자, 애국심이 없는 인간 같은 댓글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제 기사는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방송을 마치고 나오자 휴대폰에 형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팀에서 나를 문제 삼고 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형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는 않았는데 제 기사가 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한 온라인 매체와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형의 문자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지만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인터뷰어는 이전 방송보다 더 공격적이었어요. 당신은 한국의 스파이가 아닙니까? 어떻게 중국인으로서 자국의 축구를 그렇게 비난할 수 있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중국의 발전을 위해 글을 씁니다. 진정한 애국자는 자국의 문제점을 감추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인터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한 남자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그는 중국 슈퍼리그의 한 선수였습니다. 내 기사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있는지 알아?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에게 대화를 제안했지만 그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기자는 축구장에 발을 들이지도 말아야 해. 그렇게 말하고 그는 떠났어요. 진심으로 그들의 감정을 이해했지만 제가 쓴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지안, 뉴스에서 너에 대한 이야기를 봤다. 괜찮니?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마음이 아팠지만 괜찮다고 안심시켰어요. 엄마, 저는 진실을 위해 글을 써요. 비난받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제 기사는 단순한 스포츠 기사가 아니라 중국 사회의 한 현상이 되어버렸어요. 축구라는 주제를 넘어 언론의 자유, 애국심의 의미, 그리고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폭풍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이 부담스럽지만 동시에 중요한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자부심도 느껴졌어요. 기사 발표 일주일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자칭 애국자들은 제가 중국의 자존심을 훼손했다며 분노했어요. 심지어 일부는 제 집 주소까지 공개하며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편집장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지안, 상황이 심각해. 축구협회에서 공식 항의서를 보냈고 정부 부처에서도 문의가 왔어. 당분간 휴직하는 게 어떻겠니? 그의 표정에서 이것이 제안이 아닌 지시임을 알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늘 가던 식당에 들렀는데 주인이 저를 알아보고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거절당한 채 나와야 했어요. 형은 더 이상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의 구단에서는 제 기사 때문에 그의 계약갱신을 제고하고 있었어요. 가족 모임에서도 저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친척들은 제가 가족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여겼어요. 한 달 후 저는 공식적으로 해고되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편집 방향의 불일치였지만 실제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다른 언론사에 지원했지만 어디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은 이미 문제 기자로 낙인 찍혀 있었어요. 가장 괴로웠던 것은 중국 축구에 대한 제 비판이 사실이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진실을 외면하며 저를 비애국자로 몰아세웠다는 점이었습니다. 진정한 애국이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국가의 단점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진실을 말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 아닐까요? 어느 날 저녁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한 스포츠 매체에서 특파원 자리를 제안한 거예요. 그들은 제 기사를 읽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중국 축구에 대한 제 비판적 시각이 중국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역설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서울로 떠나기 전날 밤 오랜만에 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의외로 전화를 받았고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았어.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아. 그의 목소리에서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화해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서로의 입장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중국과 아시아 축구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어요.
중국 내에서는 여전히 매국노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중국 축구가 진정으로 발전하는 날, 그때서야 제 기사의 진정한 의미가 이해될 것이라고 믿어요. 그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진실을 전하는 기자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